이번 시간에는 산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의 산문에 대해서부터 먼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 통일 시기 이전의 시대부터 이제 나오는데, 자, 219페이지를 먼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옛 기록들이 이제 쭉 나와 있죠. 여러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비문이 중요하다. 비석에 새겨진 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한문, 산문은 고풍스럽고 장중한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전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 219쪽에 한 열째 줄 정도에 보면 가전체는 특히 이제 고려 시대에 나왔는데 가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의인하고요. 두 번째는 생애를 다루는 글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효시, 설정이 화한계, 꽃의 왕의 경계, 이 개는 경계할 개자죠. 이걸 말하죠. 그래서 현재 전하는 작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상서문,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죠. 표문, 자기 의지를 표명하는 거. 우리가 출사표.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갈공명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쓴 글이 바로 출사표죠. 요즘 어떤 선거 같은 것을 나가기 전에 자기 의지를 표명한 글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쓴 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표명하는 글이죠. 표라는 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표문, 비문은 비석에 새겨진 글. 이런 것 등 문해적 산문보다는 실용성을 지닌 산문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남북국 시대에는 여러 사람이 있죠. 문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승. 그러니까 문인과 승려라는 거죠. 줄이자면 문인과 승려가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원효대사라든가 의상대사, 유명한 고승들이죠. 주연 필자로 등장을 했고요. 또 당태종이 이제 태학을 설립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승려들이 저술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220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220페이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남할여초죠. 남할여초는 신라 말이고 고려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라 말에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육두품 출신의 문인들은 한문학 발전에 획을 그었고요. 대표하는 문인이 바로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최치원의 문학적 성과는 홍석주가 개헌필경의 서문에서 우리 동방에서 문장을 갖추어 저서를 후세에 전하게 된 것은 고운. 고운이라는 게 최치원의 호입니다. 외로운 구름이죠. 고운이라고도 하고 또 뭐죠? 해운이라고도 하죠. 해운. 그래서 여러분이 해운대라는 게 뭡니까? 이 채치원이 머물다 간 곳이란 뜻이에요. 부산의 해운대가. 그래서 우리 동방의 선비로서 중국에 유학해서 문장으로 천하의 명성을 떨친 것도 채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채치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문학의 시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문학의 시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치원의 개원 필경이 실린 산문 가운데 황소. 여기서 이제 황소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격황소서라는 글이 있는데 서라는 건 글이고 황소 사람이고 격이라는 것은 이제 친다는 거죠. 황소에 대해서 어떤 갑자기 생각을 깨뜨리게 만드는 그런 글이라는 거죠. 뭐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황소 경문이라고 돼요. 황소를 토벌하는 깨우치는 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형문의 정수라는 핵심이란 뜻이에요. 핵심 이걸로 평가가 되죠. 자, 220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오죠. 거기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걸 읽고 이제 황소라는 사람이 갑자기
뜨끔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격황소서라는 것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도 너를 죽이는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21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고려 초의 문인 최승로, 최충, 최유선, 특히 이제 박인량이 있죠. 이 박인량은 수의전을 지은 작가인데 수의전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기묘한 이야기죠. 이게 이제 전기 소설이죠. 이 전기할 때 이 기자는 기이할 기자죠. 기이한 것을 다룬다는 거죠. 자, 고려의 한문 산문은 221쪽에 가면 고려 전기의 과거제, 광종이 이제 과거제를 실행했죠. 부보다 문을 숭상하면서 문인들이 문장을 화려하게 짓는 걸 중시합니다. 박인양, 김항원, 특히 정지상 나왔네요. 정지상은 대동강이라는 한시를 썼죠. 김부식 등은 유학자였다는 것이 나오고요. 또 사륙 변녀문도 나옵니다. 네 글자, 여섯 글자 이런 것들을 썼고요. 최자도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근간을 이루는 문체가 사륙 변녀문이고 222쪽을 나오면 정지상, 김부식이 잘 지었다는 것이고 반발도 많았다는 거죠. 육조시대 사륙 변형문은 유미주의, 유미적, 미를 중시한다는 거죠. 오직 아름다움을 중시한다. 이게 그게 다르자 당나라의 반성으로 삼국시대 고문으로 돌아가죠. 이게 이제 복고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부식이 이제 고문의 문체, 삼국사기가 이제 정사체죠. 고문의 문체를 쓰였다는 것이고 변문을 배격하고 고문을 구사하는 그런 형태를 지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삼국사기에는 유명한 온달전이 등장하죠. 온달전. 그래서 이 온달전은 어, 평이하고도 전하하다는 건 우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문체가 고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온달전 이야기는 읽어보시고 223쪽. 그래서 고려시대 문풍의 특징은 무신난 몽골 침입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문벌귀족의 특권의식에 기반을 둔 형식적이고 화려한 문학은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적이고 전한 산문,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담은 산문의 경향.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민족주의적 의식을 담은 산문의 경향이 대두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규보가 나오고 이지연이 나오죠. 특히 이제 여러분 이규보에 대해서 글을 좀 많이 쓰셔도 좋습니다. 이규보가 그 밑에 있죠. 밑줄 치세요. 경쾌하고 평이하며 비판적 주제의식이 강렬한 산문을 썼어요. 고려 문풍의 변화에 기여했습니다. 산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설, 거울 경자죠. 거울. 거울을 마음에 비유한 거죠. 주례설은 주는 배고요. 례는 뇌물이에요, 뇌물. 슬견설, 슬이라는 것은 이죠, 이. 머리에 있는 이 있죠? 과 견, 개, 이 비교한 글이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막 썼고요. 223쪽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박스에 이야기가 나오죠. 배를 탔는데 뇌물을 먹이면 배가 빨리 가고 그렇지 않으면 늦게 가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관직 세계의 비판을 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224쪽으로 와서 이규보 이후에 이재현, 특히 이제 이재현은 여공패설이라는 글을 쓰죠. 여공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상술이 있죠, 상술이. 상술이 캐는 늙은이, 패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 썼어, 이재현이. 또 그런 글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이 224쪽에 보면 한유 구양수의 고문 창작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썼는데 그 다음 단락에 이재현의 여공패설 나왔죠. 이인노의 파한집, 파한집은 한가름을 깨뜨리는 책이라는 거죠. 파한집. 심심할 때 읽는 책이고요. 보완집이라는 것은 파한집의 내용을 보충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완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이 쭉 있게 되고 자, 225쪽으로 넘어가면 신흥 사대부의 독특한 문학 형식이 대두하면서 가전이
창작이 되고 죽부인전, 대나무죠, 국순전. 우리가 이제 국순전이나 국선생전 다 술을 의인한 거죠. 225쪽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임진의 국순전 공방 이 공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는 게 구멍 공자고요. 방이 네모 방자니까 엽전을 의인한 겁니다. 구멍 공자입니다. 물론 이제 이 공자는 클 공자로 쓰이게 돼요. 클 공자, 공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급의 국선생전, 청강사자, 현부전. 사자라는 것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메신저 의미하는 거죠. 심부름꾼. 이런 것들이 술과 그러니까 이 국선생전이 술로 인한 거, 청강사자, 현부전이 거북이. 또 죽존자전 이건 대나무겠죠? 대나무 죽자 나오니까 그다음에 빙도자전 빙자 얼음 빙자죠. 이런 걸 의인화해서 쓴 글입니다. 그 밑에 국순전 국선생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조선 전기 한문 산문이 226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226쪽에 보시면 조선 전기. 그래서 이 조선 전기는 고려 말의 산문과 연결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정도전이 나오죠. 조선 건국의 불회인인 정도전은 이승인의 도원집에 서문을 쓰면서 고려 말의 학자 문인의 계보를 김부식, 이규보, 이재현, 이곡, 이인복, 이색으로 정리했다는 거죠. 이색이라는 사람의 학풍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정도전, 또 정몽주,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리학의 맥락을 잘 이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27쪽을 보겠습니다. 227쪽. 227쪽을 보면 세 번째 줄. 자, 227쪽에 보면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신진 사대부, 우리가 이제 신흥 사대부라고도 하죠. 들은 정책 이슈. 이슈라는 것은 이제 현안을 말합니다. 현안. 이게 매달연자죠. 매달려 있는 안건이라는 거죠. 각종 이슈들을. 자, 이런 이슈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현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이슈에서 서로 엇갈려 정도전으로 대변되죠. 왕조를 바꾸자 급진파. 정몽주는 왕조를 유지하자 온건파의 어떤 대립이 일어나고요. 정몽주, 이색, 이승인, 삼은 정치적인 세계로부터 숨어 있다는 거죠. 숨은 자니까. 원명 교체기에 중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읊은 시를 모아서 포온 봉사고를 엮었습니다. 책은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초의 그다음 단락에 조선 경국전이 있죠. 새로운 통치 질서를 확립했다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쭉 넘어가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관광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관과 관련된 그런 문학이죠. 서민 문학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서고장에 들려서 성현이라는 사람도 일종의 관과파의 정통을 이어받았다. 뭐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8쪽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그 228쪽의 마지막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관각 문인과 살인파 문인에 속하지 않는 지식을 지식인을 방해인이라고 하죠. 제도권 박인물. 여기 이제 김시습이 나오는데 시습이라는 건 논어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 나왔죠. 하기 시습지 불여교로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시라는 것은 때때로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배우고 그때그때 익힌다는 거죠.
그래서 방외인문학을 대표하죠. 김시습은 전기 소설의 수작, 빼어난 작품이라는 거죠. 수작이라고 할 때 이 숫자는 빼어날 숫자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이제 금오신화를 쓰게 됩니다.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글인데 금오신화는 5작품 있죠. 만취용남 있죠. 그래서 만복사 젖보기, 만복사에서 젖보놀이를 한 이야기, 치유 부벽정기, 부벽정에서 취해서 놀면 쓴 글이죠. 이생규장전, 이생이 담장을 엿보는 글이죠. 이야기. 용궁 부연록, 용궁 잔치에 초대받아서 간 글이죠. 쓴 글이고 남연 부주지, 염라대왕과 삶과 죽음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만치용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금오신화를 남기게 됩니다. 이 금오신화도 산문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